그 사람들이 주는 돈에서는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다고. 너무 더러워서 만지기도 싫다니까. 이탈리아 명품샵에서 미모의 여대생이 몸서리를 치며 말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랑하는 한국인 여러분. 우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1초 만의 클릭만으로도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폴리모다 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줄리아입니다. 최근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충격적인 일을 겪었는데요. 이 사건이 꿈속에서도 계속 나올 것 같아 괴롭답니다. 사실 이렇게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분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경험이라 이렇게 사연을 전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모가 운영하는 의류 쇼핑몰에서 학비도 벌고 실무 경험도 쌓을 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패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보니 많은 관광객들을 접할 수가 있죠. 이곳에서 일하다 보면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죠. 특히 서로 다른 언어와 관습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그 나라의 매너와 스타일을 직접 접할 수 있었던 점이 일의 큰 매력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즐겁게 일하던 제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때문인데요. 그들이 매장에 방문할 때마다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중국인이 혼자 와서 쇼핑을 할 때에는 그나마 제가 잘 커버할 수 있는데 단체로 몰려오는 날에는 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서 난장판이 되죠. 처음에는 그냥 시끄럽다고만 느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슴이 갑갑해지며 엄청난 압박감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그들에게서 나는 특이한 냄새 때문에 머리까지 지끈거렸죠.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말소리가 워낙 커서 매장이 마치 시장바닥처럼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여러 명이 동시에 큰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마치 싸움이라도 난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해요. 처음엔 서비스 마인드로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단체 관광객들이 매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긴장하게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물건을 동시에 만지고 가격을 깎아달라며 소란스럽게 요구할 때면 제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릅니다. 길거리도 아니고 이런 매장샵에서 깎아달라고 우기는 사람은 다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중국 사람들은 옷걸이에서 옷을 휙 잡아 빼서 몸에 대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내팽겨쳤어요. 그리고 옷이 다 왜 이렇게 작냐며 항의를 했죠. 그들은 자기네들의 툭 튀어나온 배는 안 보이나 봐요. 뚱뚱하고 늘어진 본인들 몸탓은 안 하고. 왜 저한테 화를 내는지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중국 음식이 살만 찌우고 건강에도 안 좋다더니 그 몸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들은 그렇게 제 정신을 쏙 빼놓더니 겨우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는지 계산을 하겠다며 부르더군요. 그러더니 너무 황당하게 돈다발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돈이 다 구겨져 있고 냄새도 나더라고요. 어디서 생선이라도 잡고 왔는지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돈을 만지기도 싫었어요. 저는 돈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떤 중국인들은 가게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나서 매장으로 들어오더니 옷을 마구 만지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옷에 담배 냄새가 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옷이 다 판매용인데 이런 냄새가 나면 다른 손님들이 불쾌해할 테고 심하면 팔 수조차 없게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 관광객들이 손님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단체 손님들이 매장으로 향하는 걸 멀리서 볼 때면 제발 다른 곳으로 가라 하고 속으로 간절히 빌게 되더라고요. 매장 문이 열리며 그들의 왁자지껄한 목소리와 함께 더러운 냄새가 퍼질 때면 저는 저절로 한숨이 나올 지경이 되었지요. 저는 다른 매장은 어떤지 궁금해서 옆 매장에 들렀어요. 상황도 좀 물어볼 겸 수다도 떨고 싶었거든요. 그곳에서는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도 중국인 단체 손님들 때문에 학을 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놨는데 들으면서 저도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 친구는 손님들에게 가방을 보여줄 때마다 혹시라도 기스가 날까 싶어 장갑을 끼고 정말 조심스럽게 다룬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전에 중국인 단체 손님들이 다녀간 이후 비싼 가방들에 생긴 스크래치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인 손님들에게 몇 개 팔아봤자 뭐해? 이렇게 상품을 망가뜨리면 차라리 안 파는 게 낫지. 이건 수익은커녕 손해만 보는 거잖아. 하면서 속상해하는데 저도 정말 안타까웠어요. 결국 매출보다는 스트레스만 쌓인다는 그 친구의 말이 얼마나 공감되던지 저도 일하면서 매일같이 느끼는 문제라서 더욱 와닿았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 손님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매너가 꽝인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자기 차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먼저 온 손님을 챙기느라 나중에 온 중국 손님에게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지갑에서 두툼한 돈다발을 꺼내 흔들며 자랑하듯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나 돈 많으니까 무시하지 마. 라는 무언의 시위를 하는 것처럼요. 정말 순간적으로 당신들이야말로 내가 우습나요? 이 무슨 몰상식한 행동입니까? 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간신히 꾹꾹 참았죠. 그때 깨달았어요. 돈 버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고요. 평소 이모가 돈을 잘 번다고 생각해서 툭하면 용돈을 달라고 졸랐는데 이제는 조금씩 자제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우리 이모가 이렇게 힘들게 감정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구나 싶은 게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돈 벌기가 고되다는 걸 알게 된 하루였죠. 중국인들의 어이없는 행동들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생각할수록 경악스러운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날은 관광객들이 많아 유난히 북적이는 날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거리 한쪽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의기양양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충격적이게도 길가 한쪽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급할 수는 있다지만 그래도 간단한 영어 한두 마디면 화장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깔깔대며 웃고 있었어요. 마치 그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주변을 완전히 무시한 채로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쳐다보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생리현상인데 어쩔 수 없잖아 하는 태도로 엄청난 합리화를 하며 웃고 떠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주변 상가의 한 직원이 참다 못해 여기가 화장실인 줄 아냐 라며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향해 다가갔어요.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고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며 격렬한 말싸움이 시작됐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멈춰 서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 와중에도 그 단체 손님들은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오히려 삿대질을 해대며 당당하게 맞받아치더라고요. 결국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까지 출동해야 했어요. 그날의 난리법석은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고 그 장면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추악한 기억으로 남아버렸어요. 그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인근 상가의 다른 직원들도 정신이 탈탈 털린 듯한 모습이었죠.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거리에서 똥이라니요.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같은 동양인이라도 한국 사람들은 중국 관광객들과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어느 날 한 한국인 커플이 매장에 들어왔는데 정말 인상 깊었죠. 남자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활짝 웃으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고 여자분은 너무 세련되게도 이 제품의 소재는 뭔가요? 라며 차분하게 이탈리아어로 물었어요. 그 목소리도 어찌나 조용하고 부드러운지 정말 손님 응대하는 제 입장에서 너무 편안했죠. 제가 패션 디자인 전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사람들 스타일은 스윽 3초만 봐도 눈에 다 들어오는데 진짜 대박이었어요. 여행이라 편하게 입으셨는데도 완전 찰떡이더라고요. 옷 하나하나가 너무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서 진짜 센스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인스타나 틱톡 보면 스트릿룩부터 미니멀룩까지 진짜 각이 다 나오더라고요. 트렌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페피들 보면서 저도 매일 영감 받는데 오늘 만난 한국 손님분들 스타일 보고 또 한 번 감탄했네요. 역시 패션의 완성은 자연스러움인가 봐요. 그리고 그 커플은 매너도 너무 좋더라고요. 옷을 둘러보다가 몇 가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계산할 때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더니 포장을 받자마자 진심 어린 미소로 많이 파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날의 피로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매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것저것 힘든 일도 많은데 이런 분들 만나면 진짜 보람있고 기분이 좋죠. 한국 손님들은 진심이 느껴지는 친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떠나가신 후에도 한참 동안 그분들의 정중하고 따뜻한 모습이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라고요. 이런 분들 덕분에 더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중국 손님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이렇게 멋있는 분들 만나면 그래도 다시 에너지를 얻고 버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한국 손님들이 있으신데요. 한 번은 아이들이랑 같이 오신 가족분들이 계셨어요. 애들이 매장 들어오자마자 눈을 완전 반짝이면서 이곳저곳 살펴보고는 엄마, 여기 봐봐. 이거 진짜 예뻐. 하고 신나서 외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님이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그냥 예쁘네 이러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서 그러게. 이런 디자인 처음 보는데 색감도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애들이랑 진지하게 패션 토크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 보면 바쁘다고 대충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은 진짜 애들 의견 하나하나 다 존중해 주시면서 마치 어른이랑 대화하듯 그렇게 이야기 나누시더라고요. 한국 엄마들 교육열이 높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를 존중하면서 가르치시는 모습 보니까 왜 한국 교육이 잘 되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 장면이 너무 신선해서 저도 살짝 미소 짓게 됐어요. 아이도 자신이 말하는 걸 엄마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걸 느끼는지 아주 자랑스럽게 나중에 크면 나도 이런 옷 입을 거야 하며 당찬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옆에서 그때는 더 멋진 옷들이 많이 나와 있겠지? 하며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했어요.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대화에 참여시키는 그 품격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그 가족에게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옷을 만질 땐 조심해야 해 하면서 차분하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하고 순순히 대답을 하는데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보기 좋았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받아서 사람들이 매너가 좋구나 싶었어요. 가족분들이 매장을 한 바퀴 쭉 돌아보시더니 아쉽게도 마음에 드시는 게 없으셨나 봐요. 그런데 진짜 놀란 게 뭐냐면요. 나가시기 전에 어머님이 저한테 살포시 미소 지으시면서 오늘은 마음에 드는 옷을 못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진짜 멍했어요. 옷이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안 사시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까지 죄송하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았다니까요. 보통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그냥 휙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작은 배려 하나가 서비스직 하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힘이 되거든요. 와, 한국 분들 진짜 다르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매장에서 일하다 보면 진짜 손님들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한쪽에서는 중국인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소란을 피우고 물건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인 손님들이 차분하게 예의를 지키며 인사를 건네요. 이렇게 바로 비교가 되니 한국 사람들에게 호감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사표현도 어찌나 똑부러지게 하시는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제가 옷을 추천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정확히 말해주셨죠. 예를 들어 제가 한 여성 손님께 드레스를 추천했더니 예쁘긴 한데요. 저는 좀 더 미니멀한 스타일을 찾고 있어요. 혹시 다른 디자인도 있을까요? 라며 차분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손님은 제가 보여드린 셔츠를 보며 소재는 좋은데 조금 더 밝은 색상을 선호해요. 혹시 다른 컬러가 있을까요? 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이처럼 자신의 취향을 분명히 표현하시는 건 너무 세련되어 보이고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배려와 품격이 느껴지는 대화 덕에 저 역시 더 열심히 좋은 제품을 찾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어느덧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사실 예전에는 동양 사람들을 보면 다 비슷해 보였는데 매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이제는 말투나 옷차림, 행동 하나하나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일본인 손님들은 대체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나치게 형식적이라 소통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중국인 손님들은 그룹으로 시끌벅적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 한국인 손님들은 잘 웃어주시고 자연스러운 배려가 느껴져서 참 좋아요. 물론 가끔은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까다로운 요구를 하실 때도 있지만 그만큼 직원들을 존중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보람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조금씩 사람을 파악하게 되니 고객 응대도 한층 더 수월해진 느낌이에요. 저는 저와 같은 패션 디자인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인 친구 미연이가 생각이 났어요. 미연이는 정말 패션 센스가 남달랐어요. 항상 트렌디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이 확실해서 캠퍼스에서도 늘 눈에 띄었죠. 특히 그때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받았을 때는 진짜 대단했죠. 다들 역시 미연이다 하면서 부러워했는데 미연이는 그저 운이 좋았어 하면서 겸손하게 말하고 웃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교수님들도 미연이 디자인 보면서 이런 감각은 타고나야 한다고 하실 정도로 인정하시고 저도 미연이랑 같은 조였을 때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 전반적으로 실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연이는 그 중에서도 특히 빛나는 친구였어요. 친구들과 스터디를 할 때도 미연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아낌없이 나눴어요.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면 어떡해? 하고 걱정할 때도 미연이는 웃으며 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게 좋아.
그래야 같이 성장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던 친구예요. 얼마나 자존감이 높으면 미연이처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한국 사람들 똑똑하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미연이가 그런 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미연이는 성적도 늘 상위권이었는데 다른 친구가 자기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친구가 저보다 잘하면 배가 아프기도 하는데 미연이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난 그걸 보면서 자극을 얻어서 더 좋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미연이가 얼마나 괜찮고 긍정적인 사람인지 다시금 느끼게 됐어요. 그런 마음가짐 덕분에 미연이는 늘 빛나 보이는 것 같아요. 미연이도 그렇고 매장에 들어오는 많은 한국인들을 보면서 저에게 한국은 참 매력적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모으면 꼭 한국 여행을 떠날 거예요. 한국의 거리와 사람들, 그리고 미연이가 늘 이야기하던 멋진 장소들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어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면 얼마나 설렐지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 한국의 화장품은 진짜 꼭 사올 거예요.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 있다는 소문도 듣고 미연이가 강력 추천해준 제품들도 있어서 리스트까지 이미 만들어 두었죠. 여행 중에 직접 매장에 들러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제 피부에 맞는 제품을 고를 생각에 벌써부터 신나요. 생각만으로도 이뻐질 것 같은 기대가 든다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인터넷이 엄청나게 빠르다면서요? 이탈리아에서는 인터넷이 느릴 때가 많아서 동영상 하나 보려고 해도 버퍼링 때문에 속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야말로 초고속 인터넷 천국이라면서 한국에 다녀온 친구들이 말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영화 한 편을 순식간에 다운받고 길거리에서도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져서 어디서든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여행 가면 이런 속도의 차이를 제대로 실감하게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와 진짜 이게 한국이구나 하고 감탄할 제 모습이 상상돼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중국인 단체 손님들이 매장을 휩쓸 듯 들어오자 다른 외국인 손님이 매장으로 들어오려다 말고 주춤하더니 그냥 지나쳐버리더라고요. 그분의 표정을 보니 아마도 매장이 꽉 차고 시끄러워서 천천히 물건을 둘러볼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았죠. 그 모습에 이런 이유로 손님들이 하나둘씩 떠나나 보다 하고 새삼 깨닫게 됐어요. 그 광경을 본 이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며칠 동안 계속해서 고민에 빠졌어요. 이모의 눈빛에는 흔들림과 함께 수많은 생각이 오가는 게 보였죠. 매장 안에서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와 떠나버린 손님의 뒷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결국 이모는 무거운 결단을 내린 듯 가게 문 한켠에 큼지막한 팻말을 걸었어요. 거기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떡하니 적혀 있었죠. 이모가 그렇게까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매일 반복되는 상황에 지쳐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모도 여러 번 참아보려 했지만 손님들이 매장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건 아니다 싶으셨던 거예요. 결국엔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중국 손님이 줄어들면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모는 오죽할까 싶어서 진짜 배짱 있어요. 멋져요. 라고 엄지척을 해주었어요. 매일 쌓여온 스트레스와 고민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니만큼 그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랐어요. 게다가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가게들도 이미 비슷한 결정을 내린 곳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리 곳곳에 중국인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 행세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뭐든 따라하고 짝퉁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니 사람들까지 그렇게 따라할 줄은 몰랐어요. 한국어로 어설프게 인사하며 들어오거나 한국 손님들처럼 행동하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없게 느껴졌지만 그들의 끈질긴 시도가 한편으론 기가 막히고 불쌍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한국 사람들의 특유의 세련됨은 따라잡을 수 없었어요. 단순히 옷차림만이 아니라 매너와 분위기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품격이 있잖아요. 한국인 손님들은 작은 동작 하나에도 세련된 배려가 느껴지는데 그런 건 하루아침에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끄러움과 비매너 행동은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금방 들통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랍게도 매장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는 다른 반전이 있었죠. 거리 곳곳이 예전보다 한결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손님들도 여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직원들 역시 불필요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다 보니 손님 한 분 한 분을 더 집중해서 응대할 수 있게 되었죠. 옷이 상하거나 냄새가 배진 않았는지 체크하지 않아도 돼서
일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매장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전보다 한국인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세련된 디자인이 많다며 다른 외국인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았죠.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은 이탈리아 매장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소셜미디어나 리뷰 사이트에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명품 의류 매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매장을 처음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감동적인 리뷰를 남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난 현지 직원분의 친절함과 세련된 매장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정말 고객 한 명 한 명을 특별히 대해주시더라고요. 다음에 이탈리아에 오면 꼭 다시 찾고 싶은 곳이에요 라고 남겼어요. 이 글이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한국 관광객들도 이 매장에 방문해 같은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국인들 사이에서 이 매장이 꼭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듯 했죠. 매장을 방문한 한국 손님들은 매장 직원들에게 한국에서부터 이곳을 추천받고 왔다고 이야기하며 함께 사진도 찍고 친절한 응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매장 직원들도 한국인 손님들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매장 내에 한국어로 된 안내 팻말을 세우거나 한국의 최신 유행에 맞춘 상품을 구비하는 등 작은 변화들을 도입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매장도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고 평소보다 더 많은 단골 손님들이 방문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모도 놀라워하셨어요. 매출이 줄어들까 걱정했던 저도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죠. 결과적으로 이모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매장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 셈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탈리아의 쇼핑거리가 들썩거릴 만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매장 앞에 한국인들로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들의 SNS에 올린 사진과 긍정적인 후기가 엄청난 나비 효과가 되어 매장은 곧 한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자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고 한국어 인사를 익히며 한국 손님들과 더 친밀하게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매장은 한국 관광객들 덕분에 매출도 오르고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졌다는 평가를 받으며 현지 매장 운영진도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인분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덕분에 거리가 깨끗해지고 세련된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 자연스레 다른 선진국에서 온 손님들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프랑스, 영국, 미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매장을 찾아오면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분위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모두는 한국분들의 고마운 영향 덕분에 힘을 내고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가 더욱 가깝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